닦인 피에도 냄새는 남는다. 사라진 동업자, 공항 화단의 흙 속에서 드러난 건 돈보다 끈질긴 인간의 탐욕이었다. 피는 말랐지만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도 또 다른 욕심이 새로운 범죄를 태어나게 한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추석 전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창밖으로는 금빛 노을이 녹아내리고 어느 라디오에서 낯선 형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실종자의 이야기를 꺼내는 그의 톤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술에 절은 밤, 한 남자가 동업자의 장부를 보자며 고개를 들었대요. 야, 너 그거 유용한 거 아니냐? 짧고 날선 말 한마디가 인간의 끝을 건드렸죠. 무너진 우정, 그리고 그 뒤를 덮은 한 방의 어둠.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죠. 이 사건은 피가 마르는 이야기라고. 서울 강서의 골목 한복판, 택배회사 간판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그 안엔 동업 7년차 두 남자, 민수와 도현이 앉아 있었죠. 민수는 낡은 장부를 내놓으라며 고집을 부렸고 도현은 묵묵히 담배만 피워댔어요. 둘의 사이엔 말보다 짙은 불신이 떠 있었죠. 동업은 친구를 망가뜨린다 했지만 그 경고가 그들 귀에는 닿지 않았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서늘하게 움직이는 순간 도현의 시선이 바닥을 핥았어요. 그 눈빛 속엔 이미 결심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의 불빛은 유난히 길었어요. 민수가 손가락으로 장부를 두드리며 말했죠. 실적대로 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말 끝에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고 서랍 안엔 낡은 도끼 하나가 숨쉬고 있었죠. 술과 분노,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 뒤엉킨 그 순간 공기가 찢어졌어요. 도현의 시야엔 붉은 파편이 흩날렸고 그 한 번의 울림으로 세상은 두 조각이 되었어요. 사무실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형사 강태주는 새벽 2시에 신고를 받았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 사람 핸드폰이 길에 떨어져 있었어요. 한 통의 전화, 한 줌의 단서. 그때부터 피 말리는 시간들이 시작됐어요. 민수의 연인 서연은 부산에서 곧장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녀의 손엔 남자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죠. 서울의 공기는 축축했고 골목마다 불빛이 깜빡였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그 사소한 핸드폰이 죽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요. 사무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따고 들어간 방엔 먼지와 냉기가 가득했죠. 그곳엔 민수의 16살 아들 지호가 혼자 잠들어 있었어요. 어제 아빠가 전화했어요. 어떤 사람 만나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형사의 가슴을 찔렀어요. 방 한쪽에선 오래된 장부가 쓰러져 있었고 핏자국 같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형사는 본능적으로 느꼈죠.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에요. 피의 냄새가 너무 진했어요. 도현은 조사실에 앉아 담담했어요. 그날 같이 술 한잔 했죠. 11시에 나왔어요.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은 끊임없이 떨렸죠. 돈 문제 없었다고요. 거짓말의 냄새는 오래된 담배 연기와 섞여 형사의 폐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거짓말을 부정하는 자의 눈동자는 언제나 반짝여요. 그리고 그 빛은 두려움보다 먼저 흐트러지죠. 핸드폰을 확인한 형사는 숨을 멈췄어요.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 그리고 도현의 거친 숨소리. 이야, 장부 보여. 회사 돈 유용했지. 그 말 뒤로 짧은 침묵, 그리고 의자의 삐걱임.
형사는 이어폰을 빼며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의 죽음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말 한마디, 숨 한 번, 그리고 침묵 하나가 모든 걸 바꿔요. 파일 속엔 인간이 가장 잔인해지는 그 순간의 공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형사들은 회사 주변 CCTV를 뒤졌어요. 골목 끝에 희미한 헤드라이트 하나, 차종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빛의 각도와 움직임은 일정했어요. 적의 도현의 차야 이 형사 박진우가 낮게 중얼거렸죠. 밤새 카메라 각도를 맞추고 같은 차종을 구해 직접 주행 테스트까지 했어요. 정지된 화면 속에서 시간이 다시 흘렀어요. 도현의 차량은 초등학교 앞을 지나며 창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떨어졌죠. 던진 거예요. 흔적을 지우려는 첫 번째 움직임이었어요. 사무실의 루미놀 검사는 형사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불을 끄자 형광빛이 번졌어요. 그러나 피해 형체는 없었어요. 닦고 또 닦은 흔적만 남았죠. 형사 이성훈은 벽면을 살폈어요. 파티션 뒤 벽지 하단이 이상하게 오려져 있었어요. 오래된 찢김이 아니었죠. 그 아래에서 무언가 스며나온 자국. 그는 말했다요. 여기서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도현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피보다 차갑고 증거보다 단단했어요. 며칠 뒤 도현은 자금을 구하러 벌교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통신 추적 결과 신호는 인천공항 근처에서 멈췄어요. 형사들은 공항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는 CGV 영화관 옆에 있었어요. 트렁크는 텅 비었지만 그 속엔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금속, 테이프, 그리고 소독약 냄새. 형사 강태주는 말했다요.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날 저녁, 도현은 애인 수빈과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붙잡혔어요. 그의 눈엔 아직도 평온한 가면이 씌워져 있었어요. 취조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형사들은 책상 위에 손을 올려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도현은 웃으며 담배를 피웠어요. 그 사람은 잠수 탄 거예요. 강태주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닫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버린 핸드폰은 뭐지? 그 한마디에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형사는 알아요. 사람의 거짓은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죠. 그리고 그 떨림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자백이에요. 조사는 밤새 이어졌어요. 도현은 피곤한 척, 하지만 눈빛은 계속 흘러내렸죠. 형사들은 간접 증거만으로 벽을 두드렸어요. 자백이 없으면 사건은 흩어지고 진실은 사라져요. 강태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너 그날 술 마시다가 뭘 봤냐? 짧은 침묵 끝에 도현은 고개를 돌렸죠. 아무것도. 그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더 깊은 구렁으로 끌어내렸어요. 형사는 속삭였어요. 거짓말은 끝이 없어. 하지만 죄는 반드시 멈춘다. 새벽 3시, 강태주는 도현을 숙직실로 데려갔어요. 여긴 조용하니까 담배 펴. 도현은 의아한 눈빛으로 담배를 물었어요. 형사는 불을 붙여주며 말했다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만 진실을 내뱉는다. 그 불빛 아래 도현의 얼굴이 흔들렸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체념이었죠. 아내한테 10분만 면회하게 해주면 말할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약속 지켜라. 그 10분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유였어요. 면회실의 불빛이 꺼지고 도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강태주는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봤어요. 그의 입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면회가 끝나자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요. 제가 죽였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방 안의 공기를 산산이 갈라놓았어요.
자백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돼요. 폭발이 아니라 침묵의 끝에서.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수많은 밤을 버텨온 피 말리는 그 감각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어요. 시신은 인천공항 물류센터 화단에서 발견됐어요. 도현의 진술은 정확했죠. 테이프로 감긴 가방, 그리고 흙에 덮인 민수의 얼굴. 형사들은 말을 잃었어요. 강태준은 천천히 손전등을 껐어요. 끝났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 남은 건 한 장의 장부와 붉은 손자국.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장부에서 시작돼요. 돈의 숫자가 사람의 생명을 집어삼킬 때 세상은 다시 피로 물들죠. 사건 현장은 이미 정리된 듯 보였어요. 그러나 형사들의 눈엔 닦여진 흔적들이 말하고 있었죠. 피는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바닥 틈새에 스며든 흔적, 문틀에 남은 미세한 점, 루미놀은 침묵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피비렸어요. 강태준은 조용히 벽을 짚었죠. 닦았어. 3번 이상 그 말에 후배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닦았다는 건 감췄다는 뜻이고 감췄다는 건 그가 두려웠다는 뜻이에요. 그 두려움이 바로 증거였어요. 도현의 차 트렁크는 깨끗했어요. 하지만 그 안엔 미묘한 냄새가 남아있었죠. 철과 피, 그리고 소독약이 섞인 향이 형사 박진우는 숨을 참았어요. 냄새는 진실보다 먼저 흔적을 남겨요. 트렁크 안에 비닐 조각, 테이프 끝자락이 붙어 있었죠. 빛이 닫혀 미세한 붉은 가루가 일었어요. 그는 속삭였어요. 이건 피야. 그 한마디로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거짓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이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도현은 구속된 뒤에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차분했고 마치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한다고 믿는 눈빛이었죠. 그러나 인간은 거짓을 오래 붙잡지 못해요. 강태준은 그를 다시 불렀어요. 너는 왜 거짓말했지? 도현은 침묵했어요. 형사는 더 다가갔죠? 내 손이 떨리더라. 그의 말은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도현의 숨결이 거칠게 흔들렸어요. 그날 왜 도끼를 들었어? 대답은 없었지만 이미 그의 눈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조서의 잉크 냄새가 방 안을 메웠어요. 형사들은 자백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도현은 침묵의 벽을 세웠죠. 형사 이성훈이 메모를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진실을 숨기려 하면 말이 길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짧아요. 강태준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짧은 말은 거짓이야. 오래 숨길수록 문장이 사라져 그 마른 방 안을 채웠고 도현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풀렸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밤이 깊을수록 조사실은 무거워졌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심장을 때리듯 울렸죠. 도현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요. 돈이 문제였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붙은 말은 공허했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몰랐다는 건 선택의 변명이지. 그 한마디에 도현의 눈이 젖었어요. 인간은 언제나 핑계로 스스로를 구하려 하죠. 하지만 죄의 무게는 핑계보다 더 오래 남아요. 그날의 피처럼 말이죠. 그날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현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술잔 2개, 그리고 장부 1권. 민수는 분노했고 도현은 침묵했죠. 야, 장부 내놔. 그 말이 칼날이 되어 공기를 베었어요. 도현은 그 순간 기억이 끊겼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형사는 알고 있었어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외면할 뿐이죠.
그가 서랍을 열던 손끝의 망설임이 이미 범행의 서막이었다는 걸 그날의 냄새가 다시 사무실 안을 감쌌어요. 도현의 진술은 차갑게 이어졌어요. 책상에 도끼가 있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는 담담했어요. 민수가 어린 놈이 감히 뭐라 해서. 눈앞이 하얘졌어요. 강태준은 펜을 멈췄어요. 그럼 2번. 네, 2번. 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엔 후회보다 포기가 담겨 있었어요. 인간은 결국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 스스로를 묻어요. 그게 죄의 완성이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어요. 사무실엔 피가 없었어요. 대신 테이프 자국, 닦인 흔적, 그리고 지워진 세제 냄새. 도현은 말했다요. 닦았어요. 3번. 그 말은 자백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형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인간의 죄는 닦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닦을수록 선명해지는 게 바로 죄의 그림자예요. 바닥에 엎드린 형사 이성훈의 눈에 흙먼지가 들었어요. 그는 속삭였어요. 이 냄새, 피해요. 그리고 모두가 침묵했어요. 시신을 묻은 장소는 인천공항 물류단지 뒤편의 화단이었어요. 도현은 현장을 정확히 짚었어요. 파헤쳐진 흙 사이로 냄새가 솟구쳤어요. 형사들이 삽을 멈췄을 때 하얀 천이 보였어요. 그 안엔 민수가 있었어요. 테이프에 감긴 얼굴, 눌린 자국, 식은 눈. 형사 강태준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끝났어. 그러나 그의 목소린 떨렸어요. 끝이라는 말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체포 후 도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그 얼굴엔 미안함보다 안도가 묻어 있었어요. 이제 편해요.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에 형사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편해진다는 건 이미 무너졌다는 뜻이니까요. 강태준은 서류를 덮으며 낮게 말했다요. 동업은 인간을 갉아먹는 독이다. 그 말이 공중에 맴돌았어요. 조서의 끝자락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새벽의 어둠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형사 강태준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사무실에 홀로 남았어요. 형광등 아래에 펼쳐진 장부는 아직도 피 묻은 듯 보였죠. 숫자들은 멀쩡했지만 그 안에 박혀있는 이름 하나하나가 생명을 삼킨 기록이었어요.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천천히 천장으로 오르며 말했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야. 그 목소리는 낮고 피로했어요. 죄를 쫓는 일은 언제나 사람을 갉아먹어요. 이 사건이 그 증거였어요. 서연은 경찰서 앞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차가웠죠. 민수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는 슬픔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법이죠. 형사 강태준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요. 그는 끝까지 당신을 걱정했어요. 그 말 한 줄이 서연의 무너진 어깨를 울렸어요. 인간의 사랑은 늘 마지막에서야 진실을 드러내요. 도현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는 모든 걸 인정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사람도 날 무시했어요. 나만 나쁜 놈인가요? 그 말이 법정 안을 메웠죠. 방청석은 숨을 죽였어요. 강태준은 뒷자리에 앉아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엔 반성 대신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도 정의를 찾으려 하죠. 그게 가장 비겁한 방식이에요. 판사는 조용히 선고했어요. 징역 15년.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어요. 지호는 장례식장 한쪽에 서 있었어요.
어린 눈으로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빠는 왜 갔어요? 그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 안엔 흰 국화가 가득했어요.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고 말했다요. 그건 어른들의 잘못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형사 강태주는 문가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진실이 드러나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더 조용해질 뿐이에요. 며칠 후 강태주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손목을 주물렀어요. 잉크가 번진 종이 위엔 환결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왜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붉고 피처럼 번졌어요.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누군가는 돈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단지 지고 싶지 않아서 사람을 죽여요. 그 모든 이유가 인간의 어둠이에요. 그 어둠은 언제나 다시 깨어나요. 도현은 교도소에서 첫밤을 맞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그의 손에는 아직도 테이프의 감촉이 남아 있었죠. 그는 자신이 묻었던 흙냄새를 잊지 못했어요. 침묵 속에서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다시 하면 안 그랬을까?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죄는 시간을 되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단단히 잠그죠. 그는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진짜 감옥을 맞이했어요. 인간의 벌은 언제나 안에서 시작돼요. 강태주는 동료들과 마지막 회식을 했어요. 사건을 끝냈다는 명목이었지만 웃음은 적었어요. 형사님, 이런 사건 보면 좀 무섭지 않아요? 후배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무서운 건 범인이 아니라 우리야. 사람 마음은 누구나 변하거든. 그는 잔을 내려놨어요. 단지 그 변화를 멈출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 말에 후배는 고개를 숙였어요. 웃음기 없는 밤이 흘러가며 그들의 그림자만 길게 바닥에 남았어요. 그날 밤 형사 강태주는 귀가길의 신호등 앞에서 멈췄어요. 빨간불 아래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죠. 어깨를 움츠린 채 전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그 손끝의 떨림이 도현과 닮아 있었어요.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죠. 세상에는 수천 개의 도현이 있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분노와 욕심이 만나고 그곳에서 또 다른 피가 흐르겠죠.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자 그는 천천히 걸었어요. 어둠은 여전히 그를 따라왔어요. 며칠 뒤 방송국 라디오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2012년의 실종살인 사건. 피해자는 동업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거리의 공기를 흔들었어요. 사람들은 무심히 들었지만 몇몇은 잠시 멈춰섰죠. 이야기는 흘러갔어요. 형사들은 단 하나의 자백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요. 그 자백 뒤에 피보다 진한 침묵이 숨어 있었다는 걸. 라디오는 조용히 꺼졌고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도현의 교도소 편지가 서연에게 도착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그 말밖에 할 게 없네요.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떨려 있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접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진 않았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야 사랑을 배운다. 그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편지는 서랍 안에 묻혔어요. 그러나 그 종이엔 아직도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살아있는 죄의 숨결이었죠. 가을비가 내리던 오후, 강태주는 사건 현장 근처를 다시 찾았어요. 풀은 자랐고 흙 위엔 새 발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곳엔 여전히 냄새가 있었어요. 비가 씻지 못한 냄새,
죄의 냄새였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쥐었어요. 차가운 흙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그 말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죽은 자의 침묵은 말보다 오래 남아요. 그리고 형사는 그 침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해요. 지호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버지를 잊지 못했어요. 학교 복도 끝에서 아버지와 닮은 뒷모습을 보면 멈춰섰죠.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생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아이의 손엔 낡은 장난감 트럭이 쥐어져 있었죠. 그 트럭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었어요. 밤마다 그는 트럭을 창가에 올려놓고 속삭였어요. 아빠, 아직 거기 있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정적이 아이에게는 약속처럼 들렸어요. 서연은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민수의 낡은 원룸을 정리하며 그가 남긴 영수증들을 모았어요. 택배 상자, 주유소 영수증, 그리고 손글씨 메모들. 그 모든 게 평범했지만 눈을 돌릴 수 없었어요. 그 안에 아직 숨이 있었어요.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어요. 바람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이제 그만 울어.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보다 깊은 상처는 말없이 흘러요. 형사 강태주는 퇴근 후에도 사건 기록을 덮지 못했어요. 그의 책상 위엔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죠. 민수의 장부, 도현의 자백서, 그리고 화단의 모습.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살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야. 이 사건마다 죄는 다르지만 결말은 같아요. 인간은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려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같은 길을 걷죠. 그래서 형사는 끝없이 싸워요. 진실보다 더 어두운 인간의 마음과요. 도현은 수감된 지 3년째 면회를 거부했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교도관의 말이 차갑게 흘렀어요. 그에게 세상은 이미 사라졌어요. 밤이면 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사무실의 불빛이 떠오르고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를 찔렀죠. 도현아, 그 돈 내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손을 움켜쥐었죠. 하지만 손끝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는 잡히지 않아요. 오직 남는 건 공허뿐이에요. 서울의 거리는 아무 일 없던 듯 흘러갔어요.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이름, 새로운 뉴스. 하지만 강태준의 머릿속엔 여전히 도현의 눈빛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은 왜 끝까지 자신을 믿을까? 그 물음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넘겼어요. 그 위엔 또 다른 실종자의 이름이 있었죠. 끝나지 않는 싸움. 피가 말라붙은 기록들은 또다시 쌓여갔어요. 형사는 알았어요. 이 일은 평생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밤, 라디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렀어요. 오늘의 사건 파일, 인천공항 화단 살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늘했어요. 사람들은 차 안에서, 집 안에서 조용히 들었죠. 한 청년이 중얼거렸어요. 세상엔 정말 무서운 일이 많아. 그러나 그는 곧 채널을 돌렸어요. 진실은 잠깐의 두려움으로 끝나지만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요. 어둠은 언제나 누군가의 일상이 되죠. 형사 강태주는 마지막 보고서를 봉인하며 말했다요. 이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인간의 어둠은 아직 남아있다. 창문 밖엔 새벽이 깃들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었죠. 그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불빛이 희미하게 꺼지며 도시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걸었어요.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밤의 끝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